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목은 튼튼하게 수익은 든든하게 김진욱입니다. 자, 오늘 시장 한수 저번 주에 이어서 좀 말씀드릴 내용과 그리고 오늘 정말 핫이슈, 어디슈 아마 저번 주까지 구간에는 종목, 그러니까 시장에 핫 이슈가 있는 종목보다는 시장의 비중이 상당히 좀 크게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것도 많았고요. 또 시장이 하락 구간에서 다시 한번 돌아 나오는 패턴까지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드려야 했기에 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전히 수급은 재료보다 선행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오늘자까지 한 3주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기다렸던 수급이 오늘 시장에서는 좀 강하게 들어왔었는데요.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체크하고 전체적인 이야기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2번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내용, 특히 이제 국내 시장과 글로벌 증시와의 괴리를 좀 좁혀가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가장 큰 명분이 될 수 있는 거 바로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격을 줄이기 위해서 환율과 금리,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 때 오버슈팅이 나오는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때 약 1180원 구간까지 오버슈팅이 한번 일어났었고요. 이후에 다시 한번 이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 밑으로 빠져줘야 되는데 이게 대략 1160원 구간까지 오면 현지 시장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금리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번에 0.25% 정도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는 그날 뭐 시장에 큰 이슈까지는 아니지만 시장에 힘을 좀 못 쓰는 상황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다시 한번 조정이 좀 들어왔었죠. 해서 환율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말씀드렸던 자리, 즉 여기 갭을 띄워놓고 약 1180원대까지 올라갔던 1179원대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올라갔던 구간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그리고 2015년 이후에 최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 시장이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국내 증시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을 거쳐갔었는데 바로 거기가 시장의 저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현재 오늘 오후까지 한 1159원, 1160원대 밑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시장의 매수세, 외국인들이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환율 바로 여기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바로 그 구간까지 오늘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정적인 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의 외국인들의 매수세,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특히 이제 대형주 쪽에 매수가 좀 몰리면서 지수를 좀 만졌던 그런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그런 내용도 다시 한번 지켜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죠. 자, 수급과 관련된 이야기, 제가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수급에 목말라 있었고 제가 지금 수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리면서 관련 종목들 그리고 시장의 상황 계속 브리핑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수급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1조 1760억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여기 보시면 대형주 쪽에만 1056억 거의 뭐 대형주 쪽에 소위 우리가 쏟아 부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 만큼 대형주 쪽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었죠. 이로 인해서 저희가 보통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고 지수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가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시총 상위 1위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쭉 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 LG화학 한 종목 빼고는 다 빨간불을 켰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시장이 글로벌 증시와의 이격을 좀 벌려놓은 상황, 여기에서 이격을 줄이기 위한 가장 큰 명분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환율이고 두 번째가 금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환율이 벌써 이제 딱 저희들이 원하는 자리에 들어오고 나니까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던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과연 대한민국의 코스피 코스닥 시장은 과연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시죠? 제가 그 부분들을 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글로벌 증시와 현재 국내 증시와의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이 이격에 대한 부분, 조정폭에 대한 낙폭, 기울기, 뭐 다우지수보다는 이제 나스닥 쪽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최근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나스닥의 분위기와는 좀 사뭇 다른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의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럼 가운데 거래량에 주목을 하자. 우리가 위조 거래량이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에서는 분명히 반등을 기대할 만한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번 구간에서는 얼마만큼의 단기적으로 괴리를 좁혀왔는지, 또 코스피는 앞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지. 현재 코스피 주봉입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만큼 앞에 중심 캔들이 있고요. 중심 캔들이 있고 허리선은 이탈하진 않았지만 어깨선 대략적으로 약 3,150포인트 구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영역, 즉 단기 저항을 3,150포인트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3,200포인트에 대한 어떤 시그널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일봉상에서는 3,150포인트에 대한 저항을 강하게 뚫고 나가지 못했죠. 그러면서 오늘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 진행해서 갭 하락을 하고요. 갭 하락을 하고 꼬리 달고 이렇게 강하게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었더라면 조금 더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도달할 수 있는 힘이 더 가중화되지 않았나 그런 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3,199포인트 즉 3,200포인트 가까이 올라갔고요. 단기적인 저항을 저희가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중심 캔들의 허리선 위에 지금 올라가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머리선까지 해서 한 단계 더 올라간다면 3,220포인트. 우리가 보통 3,200포인트 정도의 자리를 두고 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올라간다면 3,220포인트 그리고 오늘의 지지선을 좀 받쳐준다면 3,150포인트 정도의 수준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코스피 주봉에서 보셨던 부분을 좀 확대해 본다면 말씀드렸던 3,220포인트와 그리고 현재 구간의 지지선을 좀 지켜준다면 3,150포인트까지의 방향성을 좀 열어두고 우리가 종목들에 대한 대응을 진행하자. 어쨌든 대형주들의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 사실 이번 구간에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제가 글로벌 시장과의 낙폭을 좀 줄여주는 이격을 좀 좁혀주는 이 괴리감을 회복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낙폭 과대에 대한 즉 수급 개선에 대한 저점 매수와 그리고 이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이번 구간 같은 경우에 특히나 대형주 위주의 상승을 이끌어냈었죠. 우선 대형주 위주의 상승도 중요했지만 오늘 8월하고 31일 8월 마지막 날 거래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9월을 문턱에 앞두고 물론 이제 9월 같은 경우에도 시장의 방향성이나 이쪽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수급과 관련된 좀 단기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영역이 펼쳐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런 부분들이 수급 개선과 저점 매수세 유입을 통해서 괴리감을 조금 더 좁혀놓고요. 그리고 달러 약세로 진행되는 부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어느 정도 1,160원대 밑으로 조금 자리를 좀 잡아준다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요 아시아 대부분의 증시의 상황들도 오늘 상당히 좀 활발하게 이제 환율과 관련된 부분에서 개선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국제 통화도 상당히 강세를 좀 나타냈던 부분들인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이 다시 한번 우상향으로 이끌어 줄지 그리고 그동안 괴리를 좁혀줄지에 대한 방향성을 지금부터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율이 오버슈팅하는 자리가 우리가 보통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급락이 나왔었던 구간에서 제가 하이닉스에 대한 저점을 환율이 오버슈팅하는 꼭지 자리에서 말씀드렸었죠. 그 구간 자체가 대략 10만 원 정도. 현재 시간이 지나고 나고 보니까 저점이 98,900원이네요. 상당히 좀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던 영역이고요. 그만큼 현재 수급이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고점 찍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격을 좁힐 수 있는 1,160원 구간부터 다시 한번 강한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그널을 드렸던 8월 12일 10만 원 구간처럼 저점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하이닉스 얼마에 마감했습니까, 여러분? 하이닉스 106,500원. 일단 살살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시장 저점 이후에 단기적으로는 음봉 상승을 해 나가고 있었던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시장이 보통
유동성 장세든 올라가는 구간에서 음봉으로 저점과 고점을 들어 올리는 구간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유동성 장세에서 경험했던 만큼 종목을 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기회비용을 지급하면 점진적으로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고 매번 요즘에 어떻습니까? 종목들 거의 아침에 한번 반짝 움직이고 윗꼬리 달고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특히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좋아하시는 코스닥의 좀 작은 종목들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하는데 괴리감을 상당히 크게 느낄 수가 있죠. 다만 저점에서 이렇게 대형주들을 좀 사 모아가는 전략을 진행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변동성보다는 오히려 점진적으로 수익을 우상향으로 좀 누적시킬 수 있고 리스크보다는 차곡차곡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는 전략을 펼칠 수가 있는데 현재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대로 된 양봉을 하나 만들고 10만 6,500원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10만 원대 아마 공개 방송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올라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다시 한번 불타기가 가능한 자리냐? 10만 5천 원이죠. 10만 5천 원에 대한 시그널을 말씀드렸었고 만약에 한 번 더 환율이 더 치고 들어와서 조정을 받게 되면 9만 4천 원 정도에 대한 시그널을 드렸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하이닉스는 저점을 확인하고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랬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수급에서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었던 환율과 금리의 연관성을 이번 시간까지 아마 시장의 움직임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핫이슈, 어디슈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 가장 핫이슈는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이었고 그 시장 안에서 우리가 가장 크게 이슈로 봤던 종목들이 바로 삼성전자와 방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하이닉스. 제가 저번 시간에 아마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종목에 대한 설명을 다 못 드렸습니다만 관심주로 좀 들 수 있는 종목들 중에 확실하게 오늘 좀 눈에 띄는 종목이 하나 들어왔죠. 일진홀딩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요. 일진홀딩스에 대한 체크를 좀 잠깐만 브리핑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방송 이후에 무려 고점 기준으로 약 한 50%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약 30%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때도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던 일진홀딩스의 손자 회사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자.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수소에너지 관련된 재료들이 아마 이 종목들을 좀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이 종목에 대한 체크가 필요한 날입니다. 자, 일진홀딩스가 현재 손재회사로 가지고 있는 일진 하이솔루스라는 회사가 내일이죠. 이제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9월 1일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 현재 시장에서 작게는 재료주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실적과 성장성을 겸비한 종목들은 최근 시장의 조정폭에서 이제 다시 한번 저점 매수세로 좀 반등하는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고요. 이미 또 많이 올라가 버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좀 따라잡기는 좀 부담스러우시죠. 해서 지금 바닥에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온 종목들, 특히 그러면서 형성하고 있는 테마군들 같은 경우에 지금 수소 연료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상당히 시장에서 좀 비중을 많이 차지했고 최근 시장의 움직임에서 좀 괄목상대할 만한 움직임들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앞서 말씀드렸던 일진홀딩스, 이 언급드렸던 일진홀딩스의 손자회사 일진 하이솔루스란 회사는요. 일단 수소 연료 저장 솔루션 기업입니다. 수소차가 가려고 하면 당연히 연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다시 저장해두는 탱크라든지 그런 용기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소차 같은 경우에 이 저장할 수 있는 탱크, 앞서 말씀드렸던 수소 연료 탱크와 모듈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데 이 원가 자체에서 이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0% 수준입니다.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이번에 우리가 앞서 유동성 장세에서 좀 걸러 들어오면서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관련주들 한 차례 상승이 일어났었고 새롭게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가고 있는 테마군들 지금 아마 이번 하락 구간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조금 손실을 좀 보셨겠지만 새롭게 시작되는 시장의 그 중심에 서기 위해서 아마 많은 재료들을 찾기 바쁘실 텐데요. 특히 이 수소 연료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차세대 에너지로서 상당히 좀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가 종목에 대한 투자의 관점을 가져가도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면서 최근에 관련주들의 진행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뭐 관련주들 뭐 상하 프론테크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얘가 지금 내일 상장을 해요. 최근에 우리 IPO 종목도 보셨죠.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크래프톤 뭐 사실 뭐 설왕설래했던 이야기들도 있고 뭐 단지 고평가가 됐다는 문제점도 사실 상당히 많은 시장의 이슈를 좀 몰고 왔었지만 그래도 카카오뱅크라든지 크래프톤의 단기적인 추세는 상당히 시장 대비 강했다라는 부분들이 아마 최근 하락 구간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더 집중할 만한 IPO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일진홀딩스 같은 경우에 이제 연계성을 본다면 저번 주 제가 말씀드렸던 자리에서 무려 한 30% 일단 수익 나신 분들은 축하를 드리지만 만약에 내일 이 일진하이솔루스가 상장을 하고 나서 변동성을 좀 크게 가져갈 때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전략적으로 필요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소 연료 탱크와 모듈 그리고 전체적으로 수소 모빌리티 핵심 부품 업체 원가의 한 20% 정도 상당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라기보다는 뭐 전체적인 기관이나 외국인들, 세력들도 아마 집중을 좀 하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우선 일진홀딩스는요. 이 일진하이솔루스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86.98%에서 이번에 이제 IPO 들어오면서 59.6% 정도로 소폭 줄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큰 50% 넘는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진하이솔루스가 내일 상장해서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이런 따상의 그림을 좀 그려간다면 분명히 주가의 추이는 한 번 더 위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재료가 앞서 진행이 나왔었고요. 물론 일진 관련 종목들 외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뭐 상하 프론테크라든지 기타 등등의 종목들이 지금 수소 연료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시장에 뿌려지면서 상당히 좀 상승폭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거기에서 한 번 더 재료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확인돼야 될 부분이 이 재료가 과연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선한 재료로 쓰일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 수준에서 그치고 재료가 소멸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의 방향성이. 재료가 소멸되고 나면 주가의 방향성이 꺾이게 되죠. 이런 상황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변동성에 대한 대처를 꼭 미리 지금부터 해둬야 되겠다. 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공모가는 34,300원입니다. 뭐 다소 좀 고평가되었다는 논란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시가 자체의 형성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내일 아침입니다. 청약 증거금도 36조 6,830원.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 규모 같으면 아마 앞서 진행됐던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크래프톤 뭐 이런 종목들을 어깨를 좀 견주어봐도 전혀 손색이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이게 좀 중요하죠. 물론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청약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시장에 들어왔을 때 일반 청약 경쟁률이 654대 1. 쏠림 현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이 일진홀딩스의 손자회사인 일진하이솔루스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시장에서 좀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뭐 참고 삼아 여러분들 보신다면 카카오뱅크가 일반 청약 경쟁률이 181대 1이었고요. 크래프톤이 7.79대 1. 물론 현재 금방 앞서 말씀드렸던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단기적으로 상장한 이후에 주가 추이가 가파르게 좀 진행됐었고 거의 뭐 그때 당시에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집중적인 매수세를 몰고 갔다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카카오뱅크의 일반 청약 경쟁률보다 몇 배나 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마 내일 많은 투자자분들이 일진하이솔루스에 대한 관심도가 좀 커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일진하이솔루스가 상승을 하게 됐을 때 그리고 순간적으로 뭐 제가 말씀드렸던 재료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보유해소 물량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시장에 풀려있는 유동 주식 수라든지 뭐 일단은 그런 여러 가지 재료로 인해서 주가의 추이를 좀 그려 나갈 텐데요. 만약에 좀 조정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이 일진홀딩스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갈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파르게 일어났을 때 이 일진홀딩스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어디까지 있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입니다. 우선 일진홀딩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다는 이 8월 24일 이 구간이었고요. 이후에 이제 강한 장대 양봉이 하나 들어서게 되면서 중심 캔들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올림포스 파동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말씀드렸던 파동 이론인데 이 파동 이론의 입각에서 본다면 현재 일진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현재 위치에서 만약에 내일 일진아이솔루스가 올라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오늘 종가 8,210원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이라면 1차적으로는 한 8,900원 정도. 기준은요. 중심 캔들의 중심선 그리고 하단, 상단. 제가 보통 이걸 허리, 머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진폭과 관련된 부분을 그대로 적용을 했을 때 추가적인 목표가가 1차적으로 한 8,900원 선 그리고 한 단계 더 올라가게 된다면 분명히 이제 뭐 비중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분할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약 9,800원 정도 선까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일진아이솔루스가 내일 시장에서 뭐 기대했던 흐름과 다르게 우리가 항상 종목들이 들어오면 좀 많은 분들이 올라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대치와 다르게 만약에 조금 빠지는 흐름을 가져온다면 현재 일진홀딩스뿐만 아니고 관련주들의 흐름도 조금 힘을 빼는 상황이 오겠죠. 최근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고점 기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0%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후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약 3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는다고 한다면 어깨선 정도까지 가격적으로는 약 한 7,600원 선 정도 이탈이 나오게 되면 앞서 수익이 났던 부분들을 좀 차익 실현을 해주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뜨거웠던 대형주들의 매수세 또는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시세의 연속성을 가지고 시장을 3,220포인트 제가 말씀드렸던 저항선까지 끌어올릴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개별주들의 진행에서 특히 최근 시장에서 좀 IPO 시장에서 뜨거웠던 종목들 뭐 관심도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일진아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아마 많이 내일 아침에 그 변동성에 대해서 좀 구경도 해봐야 되겠다 해서 차트에 띄워놓고 보실 것 같은데요.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특히나 저번 주에 제가 이야기 드리고 수익이 지금 나와 있는 구간에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변동성에 대한 체크 1차적으로는 8,900원, 2차 9,800원, 그리고 지지선은 약 7,600원 정도 라인이 이탈이 나오게 되면 차익 실현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오늘 아마 지금 바로 방송 프로그램 마치고 제가 온라인 강의로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릴 텐데요. 저번 시간에 드렸던 일진홀딩스처럼 시장에서 강력하게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핫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이죠. 무려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제가 다시 인사를 드립니다만 일진홀딩스가 무려 50% 정도 상승을 하는 흐름을 또 여러분들 확인하셨기 때문에 일단 제가 요 종목에 대한 관점은 온라인 특강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현재 제가 보고 있는 관점에서 특히 오킨스 전자라든지 덱스터, 셀루메드 뭐 최근에 시장에서도 조금 이슈가 됐었던 종목들이죠. 차트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오킨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여러분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추가적인 뭐 반등 또는 더 상승의 흐름을 좀 기조를 유지해 간다면 분명히 반도체 소부장 쪽에 매수가 좀 들어올 텐데 소켓 관련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중심 캔들에서 지금 허리선을 좀 돌파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내일 당장이라도 뭐 어떻게 좀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간략하게 두 번째 종목 덱스터 뭐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아마 거래를 거의 또 개별주에서 안 해보신 분들 없다시피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도 상당히 좀 힘이 있는 종목이죠. 여전히 현재 중심 캔들에서 허리선을 지금 돌파하고 있는 진행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오늘 같은 시장에 뭐 이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그 정도로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어디 있겠느냐 하시겠지만 그래도 종목들의 방향성 특히 대형주가 또 일어나는 구간에 의외로 중소형주의 힘을 좀 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에 대한 타점은 잠시 후에
여러분들 뭐 아마 8월 달에도 그랬고 아마 9월 달도 여러분들 그럴 것 같은데요. 지금 8월 달 저점 구간, 특히 최저점, 저번 주, 저저번 주 최저점의 전체적인 종목들을 매도해 버리시고 현재 다시 현금 만들고 시장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사실 전반적으로 한 20% 정도 대략적인 개별주들의 하락이 나왔던 구간. 여기에서 다시 이걸 복구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30% 이상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근데 과연 그렇게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 현재 오늘까지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셨습니까? 과연 그 이상의 수익을 낼 만한 종목을 찾으셨나요? 앞서 말씀드렸던 일진홀딩스처럼 올라갈지 말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현재 이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그리고 타점에 대해서 제가 잠시 후에 12시부터 온라인 특강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수급과 관련된 매매에서 시초가, 아마 저번 공개 방송 때 제가 알미늄 관련주로 크게 한번 수익을 드렸었고요. 아마 공개 방송 참여하셨던 분들은 사마 알미늄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거래를 하셨고, 여러 가지 이 원자재 섹터에 대한 방향성을, 조일 알미늄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자재 섹터와 관련된 방향성을 좀 이야기 드리면서 단타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함께 엮어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방송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제 8월 달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9월 달 힘차게 또는 굵고 짧게 뭔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내일 어떤 종목들이 아침에 움직이는지 이야기 보따리 좀 풀어놓을 때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또 다음 날에 또 제가 장중 공개 방송도 이어지니까요. 지금 참여하시고 어떻게 타점을 잡고 매수하는지, 그리고 또 다음 장중 공개 방송에서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리딩을 하는지 정확하게 좀 판단하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어진 시간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